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지난 한 주 뉴욕 증시는 최악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증시가 매일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위축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 부양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이에 오늘 오전 선물시장 개장과 함께 동시에 지수 선물이 하한가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시간 전에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무한대로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지수 선물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분 다시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물 시장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의회 경기 부양 법안은 다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네,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악재만 가득해서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장인데요. 저희 해외 선물의 신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파악해 보시고 트레이딩에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정보 가득 전해드릴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선우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한 주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 두 분 모셨으니까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먼저 김재준 해설위원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도 날씨도 너무 좋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못 느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또 선우 트레이더님 나오셨으니까 같이 차트 공부도 하고 저랑 같이 또 경제 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러게요. 요즘 정말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날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좋은 날을 참 즐기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데 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시면서 좀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선우 트레이더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뵙고 이제 월요일 날 뵙게 됐는데요. 요즘 너무 약세장이어서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 각자 좋은 트레이딩해서 좋은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옆에 계신 두 분이랑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첫 출연하셨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우 트레이더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을 하시려고 카카오톡 채팅방 그리고 유튜브도 개설을 하셨다고 해요. 네. 검색을 여러분께서 옆집 선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친근하네요. 네, 좀 친근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약간 옆집에 좋습니다. 살면 좀 안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옆집 선우면 좀 친근해 보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옆집 선우라고 여러분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이 선우 트레이더와 또 소통을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과 골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23% 하락세입니다. 226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7% 상승입니다. 699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84% 오름세입니다. 2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3% 오름세입니다. 152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1.23% 오름세입니다. 1.082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흐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9시경에 이 연준이 발표를 하면서 지수 선물이 좀 크게 뛰어 올랐는데 다시 반납을 하고
지금은 또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물 시장도 초반의 낙폭은 조금은 줄인 상황인데요. 자, 준 차장님, 오늘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눴었는데 네. 그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상승 반전했다, 하락 반전했다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일단 미국 쪽에서 지금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을 거다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질병 쪽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뭔가 투심을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에 계속 말씀드린 뭐 회사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의 이런 대책도 조만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보니까 뭐 버냉키도 계속 뭐 글도 쓰고 뭐 트위터도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남기는 것 같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원하는 건 지금 진짜 연준에 대해서 원하는 건 지금 딱 회사채 매입 요것만 네. 지금 다들 바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만 해결되면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일단 그렇게 상승 반전,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락을 안 한 거를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이 부분 다시 뭐 자세히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요즘 정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여담이긴 합니다만 우리 선우 트레이더는 이제 옆집 네. 선우로 네네네. 또 이렇게 시청자들과 소통을 네네.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 차장님은 뭐 앞집 재준이 할까요? 앞집 재준이. 옆옆집은 어떠세요? 옆옆집. 옆옆집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자, 옆옆집 재준이, 앞집 재준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거고요. 자, 그럼 저희는 지금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3대 지수 연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1.99%, 약 2%까지 빠지면서 18,791선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1.81% 빠져서 2,26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0.5% 정도 약보합권에서 지금 맴돌면서 6,84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 초반보다는 그 하락폭이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몇 시간 전에 연준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유동성 공급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 개의 대출기관을 신설해서 회사채와 지방채 그리고 자산담보부 증권 매입으로 약 38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재무부의 채권과 주택저당증권까지 한도 없이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스티브 무누신 장관 역시 부양책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시장이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시면 지금 미국의 현재 확진자 수가 35,0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 수가 14명까지 번졌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59,138케이스까지 번졌고 사망자는 5,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너무나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이 속보를 보시면 미국 의회에서 코로나 부양책 부결이 됐죠. 그 결과에 대해서 공화당이 다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장을 좀 관망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바로 그 코로나19 부양책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세하게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조 달러가량의 코로나19 부양책이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 투표 결과가 최소 찬성표인 60표를 넘지 못한 47표를 받아서 부결이 됐는데요. 이 부결 소식 때문에 미국 선물 시장에 하락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도 급락하는 등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부양책이 서민을 무시한 대기업 퍼주기식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독자적인 부양책을 따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이 트럼프 정부가 준비한 그 법안
그 법안에는 기업들에게 5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직자를 보호하거나 기업을 통제하는 법은 간과가 되어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오늘 다시 절차적인 투표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멘트 때문에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관망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경제는 스카이로켓 아주 급등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언제 재개될지는 모르겠다면서 불확실성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경제 지표에 집착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 미국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니까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실물 경제 지표 아주 엄청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올해 2분기 GDP가 최대 마이너스 5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먼저 세인트로이스 연은 총재가 이 코로나19에 대응한 휴업과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분기 대비 50% 감소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내렸고요. 여기다가 골드만삭스는 마이너스 24%, JP모건은 마이너스 14% 감소로 어쨌든 GDP의 급락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2분기 미국인의 소득이 약 2조 5천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강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실업률 또한 30%에 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대공황 때 실업률이 25%인 걸 감안하면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월가 금융회사들도 지금 주가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BOA는 S&P 지수가 고점 대비 47%까지 하락해서 바닥이 1,800선까지 닿을 것이다. 그때 가서야 바닥을 좀 다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투매가 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800선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도 아니고 올해 S&P 지수가 고점이 3,500선까지 그런 전망들이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지금 다른 부양책들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소식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최후의 카드, 바로 회사채 매입입니다. 존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은 지금 연준의 회사채 매입에만 초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BOA나 월가뿐만이 아니라 버냉키나 옐런 등 전 연준 의장들도 회사채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패트릭 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신용 창구다라면서 재무부와 연준이 공조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문우신 재무장관도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 지원을 할 것이며 연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문우신 장관과 패트릭 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 두 사람 모두 연준과의 공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현행법상 연준이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사는 건 불가능하고요. 미 재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또 미 의회에 법 개정까지 이루어져야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연준과의 공조를 말한 게 이런 부분을 시사한 게 아닌가. 따라서 지금 연준의 회사채 매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례 없는 패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과연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결정할지는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투매 시장을 겪고 계신데요. 이런 현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비극적인 분석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경제적인 충격을 미칠지 가늠하기가 아직도 힘들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1월이나 2월에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S&P 지수는 고점에서 32%가 빠졌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는 고점에서 41%,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점에서 47%까지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저번에는 마이너스 30% 정도가 빠지면 바닥을 다질 거라고 하더니 계속 사태가 나아지지 않고 심각해지니까 바로 전문가들이 마이너스 40%대까지 그 기준을 내려간 겁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장기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경제와 시장은 상당히 투기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꾸 지수가 빠지니까 어떻게 저점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분석 기사들을 보면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개입하기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오늘 같은 시장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죠. 오늘은 선우 트레이더님 그리고 준 차장님 모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선물 시장 이야기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자, 일단 연준에서 이렇게 대규모 신규 부양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3대 지수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본장에서는 나스닥은 소폭으로 상승 전환을 한 상황이고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럼 오늘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 트레이딩 타임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봉상으로는 현재 S&P 같은 경우는 0.5%가량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2280선 지나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은 현재 구간에서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던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선우 트레이더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 매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제시한 이런 뭐 각종 부양책들이 뭐 부결이 되면서 시장에 뭐 혼란을 주고 뭐 약간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항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혔다고 다들 보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금액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금액 중에 일부분이 조금 과하게 기업 지원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반대를 한 쪽이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조금 더 가게나 그런 약간 개인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지원책을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금액적인 부분은 뭐 2조 달러 이상이 되는 걸로 거의 지금 윤곽은 잡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2조 달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08년 그때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지금 뭐 금리를 100bp 내렸을 때도 시장은 급락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하락 일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시장도 반반 정과 같지 않게 한쪽 방향으로 쏠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연준에서 끊임없이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 정책을 내놓고 있고, 지금 지난주 한 2주 전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그 각국에서 이제 부양책을 쓰는 규모가 GDP 대비 한 3% 4%였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이 지난 시점을 보니까 거의 9% 10%까지 다가왔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5% 가까이 지금 최대 규모로 지금 푼다고 해요. 양적 완화 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이제 조금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고 뭐 의식적으로라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이렇게 갈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부양책이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 지탱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은 언젠가는 여기에 좀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오늘 조금 그런 면이 보이는 것 듯해서 매수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또 그동안에 계속해서 회사채 매입 같은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연준이 오늘 이제 회사채까지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후의 상황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우 트레이더는 일단 오늘 관망인데 오늘 왜 관망일까요? 뭐 이제 앞에 준 차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와가지고 뭐 유동성 자산들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2조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자산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뉴욕이 셧다운인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차트에서 보시면은 뭐 급등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여기에서 매수라던가 매도라는 포지션을 잡고서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저도 매수 입장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미 저점이 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저점이 깨진다면 과감하게 일단은 그 부분에선 벗어나야지 큰 손실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관망을 들었고 최대한 안전하게 하셔라.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주간 동안에 이제 또 앞으로 나올 뉴스들도 많고 좀 더 시간을 들이고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또 이렇게 연준의 대규모 신규 부양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변동성 굉장히 또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고 추후에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시고 일단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이었죠. 미국에서 이 부양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이 됐는데 자, 이 부분이 우리 시각으로 10시 45분에 다시 표결이 붙여진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시장이 좀 반등을 할까요? 지금 근데 어느 정도 다들 통과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규모 자체도 일단 그 정도로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걸로 보이고 그 세부 사항의 이제 조율 과정에서 이렇게 부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뉴스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확정이 된다고 해도 이게 뭐 이렇게 지수를 급반등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지표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매수를 들긴 했지만 이거는 뭐 매수를 저는 항상 제가 드는 거는 들어가시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는 네, 그냥 그쵸. 제 가끔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올랐으면 좋겠다 이럴 때 매수를 네. 드는 경우는 많은데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지표도 많고 뭐 건축 허가부터 좀 이제부터 진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맞아요. 안 좋게 나올 지표들이 많아요. 특히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한 지금 몇백만을 지금 예상하는 그런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검사 키트 보급 그걸 제가 계속 찾고 있는데 그 뉴스는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그렇고 이제 확진자는 어떻게 보면은 더 급증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사실 지금 요즘 같은 그 시장은 하방은 열어놔야 돼요. 하방 열어놔야 되고 상방은 오히려 되게 공간이 부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갈 여지도 많고 이 아까 그 부양책에 관련해서도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해도 이게 지수를 크게 뭐 만약에 회사채 매입이 갑자기 뭐 진짜 확정적으로 회사채 매입을 곧 뭐 의회를 승인을 거쳐서 곧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네. 이거는 저는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소는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부양책 규모만은 오른 뭐 금리도 100bp 인하했을 때 시장이 아무런 영향이 없듯이 아무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분명히 이런 계속적인 정책 대응은 분명히 투자자들한테 위안이 될 거예요. 분명히 투심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그 증시가 뭐 반등을 못 하더라도 아마 연준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을 거고 세계 각국에서도 계속 내놓을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투심이 회복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회사채와 관련해서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연준이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연준이 직접적으로 회사채를 매입을 하는 네.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회사채를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기사를 좀 보니까 일단 이 투자 적격 등급을 받은 회사채 그리고 신용도가 우수한 회사채를 사들이게 될 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에 문제가 되고 있던 건 사실 정크본드에 가까운 그렇죠. 좀 이 고위험 채권이었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결코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없죠. 이렇게 되면은 아예 하이힐드 시장은 그냥 정크본드 시장은 네네. 버린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 등급을 가진 회사들은 그냥 파산하게 놔둘 거다라는 선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매입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회사채 매입을 그런 정크본드 하이힐드 그쪽으로 매입을 해야지 그게 시장에 그쵸? 안정화를 주는 거지. 투자 적격 그러면은 연준은 사실 안전한 나는 거 하겠다. 리스크는 안 지고 그냥 이렇게 약간 뭐 제스처만 취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오히려 시장을 반락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회사채 매입이랑 그 타율프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 지분을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돈 수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 매입, 탈프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약간 뭐 병행할 수도 있고 뭐 회사채를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그 정크본드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지 이거를 놔둔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 2시간 전에 연준이 이런 새로운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한 부분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행동에 나서는지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선물은 여기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은 지금 일봉상으로는 마이너스 4%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일도 오늘 좀 그래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빠졌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엔 선우트레이더 매도 의견 그리고 준 차장님은 매수이신데 이번에는 선우트레이더 전략부터 확인해 볼게요. 뭐 일단은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얘기 드렸던 게 매도로 갈 거지만 분명 한 번은 다시 튀어 올라온다. 그랬더니 이제 20부근에서 다시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28불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당연히 반납이 되고 지금 다시 이제 최저가를 다시 뚫러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불도 깨지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사실은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뭐 이제 개인 트레이더들이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반등 포인트들만 피해서 이제 매도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전화를 하나를 받았어요. 친한 친구인데 평소에 이제 투자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선우야 혹시 원유 지금 매수해도 되니? 이러는 거예요. 평소에 아예 투자에 관심이 없던 친구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화가 오면 이 종목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인간 지표다. 정말 관심 없던 사람조차도 지금 기름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네. 그래서 그냥 심리상으로 이거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개인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그걸 산다고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도 아닐 뿐더러 더군다나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국경이 계속 폐쇄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만큼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해서 문제 될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가 바닥이다. 매수를 해라라고는 저는 이제는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베어마켓으로 들어간 시장이 너무 확실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보다는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로 이제 장기적인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만 계속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이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굉장히 유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저점이라고 확신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 쪽을 보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을 해줬을 때 매도를 보면 좋겠다 하셨으니까 포지션은 좀 어디서 잡아볼까요? 일단은 30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 근처에 오셨을 때 한번 매도 짧게 진입해 보시는 걸 저는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25불, 뭐 25불, 30불 이렇게 5불 단위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가격대만 유지가 되면은 앞으로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밑으로 빠진다고 해서 뭐 지금 이렇게 45불에서 35불 이렇게 빡 빠진 것처럼 심각하게 빠지진 않길 바라고 개인적으로 않길 바라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2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30달러를 강하게 좀 돌파하지 않는다면 넘지 않는다면 좀 반복적으로 매도를 봐도 좋겠다 이런 전략을 주셨고요. 준 차장님은 네, 저는 매수를 매수네요. 들었는데 네, 일단 지난 금요일하고 주말 사이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어요. 그 오펙 쪽에서 이제 뭐 정례 회의를 하는데 50년 만에 미국 관계자를 이렇게 뭐 초청해서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왜 갑자기 50년 만에 미국 관계자 그것도 이렇게
그런 감산 쪽, 그런 원유 쪽에 뭔가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자를 초빙했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텍사스는 철도위원회가 이쪽 텍사스 주에 이제 원유 감산 뭐 이런 거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회의 때 감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국 쪽에서 감산 얘기가 나온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없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새벽에 원유 가격이 좀 급등하다가,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민간 기업이잖아요. 셰일 석유 하는 애들이 셰일 민간 기업일 뿐더러 주마다 또 정책도 다 다르고 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텍사스 주에서 한다고 이게 뭐가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말이 또 나중에 나오면서 다시 또 급락을 하는 요인이 됐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만약에 미국 쪽에서 처음부터 이제 러시아가 감산을 안 하겠다고 한 게, 미국 쪽은 감산은 안 하고 증산을 하면서 자기들이 감산할 때 시장 점유율을 확대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그런 거는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감산 안 하겠다 이런 건데, 미국 쪽에서 만약에 감산을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도 감산을 할 그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일단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좀 달라진 게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이게 이제 원유 이제 상품 이제 스프레드라고 이제 네. 그 근월물과 원월물의 차이를 이제 캘린더 스프레드라고 네네. 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풀 캘린더 스프레드에서 12월 물까지 근월물과 12월 물의 이제 차이가 전에는 전보다 지금 되게 커졌어요. 컨텐고 상황이. 그래서 슈퍼 컨텐고라고 부를 정도로 한 15불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게, 이제 시장이 저유가 계속 유가가 떨어질 것 같이 보이니까 실수요자들이 오늘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뒤에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러면서 계속 그 근월물에 이제 그 매입을 줄이면서 이제 근월물보다 원월물 가격이 네, 오히려 네. 점점 올라가면서 네. 점점 컨텐고가 커지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월물을 사고 근월물은 현물을 사고 원월물은 선물 매도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원월물의 매도가 그러니까 그 만기가 다가왔을 땐 그냥 아예 현물, 자기가 가지고 싸게 사는 현물을 그냥 줘버리면서 청산이 되면서 자기는 그냥 그 차이만큼 먹든지, 아니면 계속 롤오버를 하면서 현물과 선물 간의 이제 스프레드를 벌리면서 계속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2009년과 2015년에도 이 풀 캘린더 스프레드가 10불 이상일 때 이런 상황이 차익 거래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차익 거래가 발생할 때 중요한 게, 원유를 이제 현물을 샀을 때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공급 과잉일 때는 지상에서는 저장 창고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폐유조선, 그러니까 중고 유조선을 사서 거기에다 원유를 보관해서 그냥 바다에 띄워놓는,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이게 실제로 차익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렌코어라고 되게 진짜 세계 최대의 에너지 트레이딩 하우스라는 데가 있는데, 글렌코어에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걔네들 2015년 계속 그렇게 차익 거래를 해왔던 기업인데, 지금 300만 배럴 어치를 저장할 수 있는 유조선을 이미 확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익 거래를 할 지금 이제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차익 거래 이렇게 그 근월물과 원월물의 이제 차익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근월물은 사서 창고에 쟁여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공급 과잉을 약간 막는 효과가 생겨서 이게 가격을 또 지탱하는 요소가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유조선, 이제 중고 유조선의 가격과 용선료, 이게 또 배를 빌려서 하거나 그렇죠. 그러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또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차익 거래가 이제 앞으로 진짜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체크를 또 해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뭐 이미 글렌코어는 이 차익 거래를 위해서 중고 유조선을 이렇게 지금 계속 약간 준비를 하는 듯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컨텐거 시장이 계속 유지되면은 조금 가격을 좀 지지할 요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이걸 찾아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또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야기 하시는 도중에 찾아보니까 오일이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월물은 5월물, 그런데 12월물 이야기하셔서 보니까 12월물은 30달러 선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네요. 이런 이 월물 간의 차익 거래, 스프레드를 이용한 차익 거래, 지금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일단 선우 트레이더는 일단 오늘 30달러 선을 넘지 않는다면 좀 반등했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거래를 해본다면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자리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냥 거래를 하신다면 네.
박스로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2불에서 24불 여기까지를 보고 위로 오면 매도 치시고 아래로 오면 일단 매수 치는데 네. 매수를 칠 때는 이제 최대한 손실, 전 손절을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네네. 손절을 적게 잡고 그냥 이제 내려오면 그냥 눈 감고 매수 누르시고 위에 올라오면 매도 치시는 방향. 근데 웬만하면 매수를 칠 때는 최대한 조심해서 네. 진입을 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앞에 이제 쭌 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뉴스들이 많긴 많아요. 근데 좋지 않은 뉴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많고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매도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황에서는 일단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박스권 22달러에서 24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래서 24달러에 좀 가까이 붙으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재 또 전해지고 있는 속보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골드 체크해 보시기 전에 골드와 관련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준의 공격적인 부양책 확대에 금값이 상승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연준이 지금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를 했고 또 주택 저당증권, 모기지까지 한도 없는 무제한 매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금값이 3.32% 상승해서 1,53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금 시장은 여전히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4월 저항선이 1,550달러라고 봤고요. 첫 번째 저항선이 1,535달러 선 그리고 그 다음 선이 1,550달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오버나잇 시장에서는 1,484.60달러쯤으로 바닥을 다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지금 모신 전략가 전문가 분들과 함께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와 관련한 소식 전해 듣고 돌아왔는데 바로 골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다시 좀 올라와 주고 있네요. 지금 1,533달러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전장 대비해서는 2%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골드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쭌 차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골드 일단 뭐 그 골드 안전자산으로서의 뭐 첫 번째 성격이 있다면 네.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용의 이제 수요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각국에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풀기 네.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아지면 골드는 희소성이 생기기 때문에 골드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네. 저는 이제 골드가 상승하니까 좀 기분이 좋은 게 지금 증시가 떨어지면 골드도 막 같이 떨어지고 계속 네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시장이 약간 저희가 생각한 대로 이게 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오로지 달러, 네네. 뭐 패닉 장세라서 오로지 달러 이런 그만큼의 이제 패닉 장세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골드가 오르니까 지금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일단 지금 시장은 그만큼 패닉 장세가 아닌 걸로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 불안한 시장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안전자산인 골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뭐 오늘은 계속 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보다 지금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기는 그래도 조금 위험하죠. 지금 그쵸? 이미 뭐 3% 가까이 올라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내려왔을 때 이제 조금 눌림을 줄 때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거는 지금 원유를 제가 잘못 들었네요. 네. 네. 일단 뭐 그렇게 눌림을 줬을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고 지금은 일단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조금 길게는 당연히 매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안전자산으로서의 측면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측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지난 몇 주간, 1, 2주간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정말 패닉 장세에 빠져들면서 증시가 빠지고 골드도 빠지고 뭐 국채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렇게 빠지는 그런 투매가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다시 골드가 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골드는 좀 상승으로 이제는 원래의 패러다임으로 골드가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시고 지금은 사실 오늘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눌려줄 때 매수를 공략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시고 자, 선우 트레이더도 역시 매수 의견 주셨는데 좀 전략 어떻게 볼까요? 뭐 이제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1450은 지킬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도 지켜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오늘은 좀 많이 올라온 편이고 근데 지금 앞에 준 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워낙 나라들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금은 희소성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트레이딩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자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이상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싶고요. 아무래도 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이제 특성을 다시 되찾아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이런 움직임이라면 빠른 시일에 다시 그 특성을 갖고 제대로 된 이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안전하게 이런 시장일수록 뭔가 과감한 투자도 좋지만 최대한 자기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 나오셔서 이제 1,450달러는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좀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 지금도 어쨌든 뭐 매수를 보고 계시지만 조금 오늘은 올라올 만큼 좀 다 올라왔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 차장님도 아까 뭐 눌림 씨의 매수 전략을 주셨고요. 우리 선우 트레이더도 좀 눌려주면 그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트레이딩도 시간이 되게 해결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언제까지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네. 뭐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라인들이 몇 가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진입할 요소들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 입형 매매로 똑같이 진입을 해서 시간이 흘러서 뭐 다시 한 1,510, 20 이 정도가 왔을 때 짧게 진입해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분명 여기서 금 값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요소도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오늘 이렇고 내일 저렇고 저희가 얘기한다고 쉽게 그 방향대로 가주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가장 단순한 매매로 하시는 걸 일단 저는 추천드리고 일단 오늘 얘기를 드리면 1,520, 10, 뭐 1,500 이 정도 단위 안에서 매수를 한번 진입해 보시고 만약에 이 지금 트렌드 자체에서 뭐 MACD라던가 뭐 이평선들이 무너져서 내려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절하고 다시 잡으시던지 아니면은 손절 폭을 아예 크게 넓혀서 잡으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워낙 변동성 큰 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예측을 한다는 것도 뭐 어떻게 예측을 해도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1,510에서 20선 이렇게 좀 짧게 매수를 해보는 전략 한번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골드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바로 유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가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좀 많이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08450선 지나고 있습니다. 1.44% 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선우 트레이더 관마 우리 준 차장님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준 차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기술적인 약간 매수세를 생각해서 지금 매수를 들었는데
지금 일단 달러 쪽을 엄청 지금 계속 공급하는 네, 네. 지금 유동성 이제 그 정책을 계속 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대적으로 약간 유로 달러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또 애매하죠. 이게 계속 뭐 패닉 장세가 조금이라도 또 급락 장세가 연출되면은 분명히 또 또다시 달러 선호 달러 현상은 강세고.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오로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고 짧게 매수 전략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오늘만 단기적으로 그냥 진짜 뭐 스캘핑 형식으로 매수고 네 저는 그래도 유로 쪽은 아직 매도로 보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탈리아랑 프랑스랑 지금 이 확진자 추이가 네. 무섭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프를 네, 네. 보니까 뭐 프랑스는 거의 2배가 갑자기 사망자가 네. 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혀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무서운 상황은 계속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유로 쪽은 더더욱 지금 부채 우려와 더불어 지금 모든 지금 시장 경제가 지금 멈췄다시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유로는 조금 위험하지만 오늘은 기술적 반등세로 약간 매수 전략은 조금 괜찮을 듯하다 짧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유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도 짧게라도 요즘-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요? 요즘은 사실 이 정도면 1.2%면 요즘에? 보합이죠. 강보합이죠, 강보합. 1% 정도는 요즘 장에서는 보합이 이 정도면, 그죠, 이 이 정도면 이제 시작했네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은 뭐 1% 정도 오르면 굉장히 크게 뛰었다, 뭐 혹은 떨어졌다 이랬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그냥 보합 수준이라고 여겨질 만큼 통화가 1% 오르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쵸. 사실. 네, 저는 네. 통화 1% 이상 오르는 걸 그렇게 본 적이 없는 어. 것 같은데, 진짜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그 특이점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제 진짜 네. 뉴노멀 해가지고 네네. 이제 증시 쪽도 이제 상한이 이제 5%는 가야지 하락했네. 이러지 뭐 마이너스 2% 3%는 이제 투자자들이 별로 걱정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는 조금 짧게 아주 짧은 전략으로 좀 매수 의견을 주셨고 우리 선우 트레이더는 오늘 관망 주셨는데 유로 좀 어떻게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유로가 네. 할 말이 많긴 하지만 네. 진짜로 지금 장세에서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코로나라는 병 자체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준 차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데이 트레이드로 진짜 짧게 요즘 장 특성이 진짜 1%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 지금 나 예열만 했어. 약간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통화를 지금은 사실은 섣부르게 거래하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금이나 오일이나 뭐 지수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통화는 사실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의 문제잖아요. 사실 네, 바이러스의 문제고 거기를 예측해야 되는 부분인데 웬만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거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가 일단 제 의견인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뭐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고 뭔가 조금 매수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여기는 진짜 스킬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이 그냥 누가 올라간다 뭐 해가지고 막 진입을 했다가는 괜히 뭐 진짜 말 그대로 1%는 아무것도 아니지 야 내가 밑으로 한 4% 보여줄게 이러고 쫙 갔다가 갑자기 나 위로 6% 갈 수 있는데 이러고 가는 지금 그런 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정확한 이제 매매 스킬이 없다면은 일단 통화 쪽은 손 안 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조심하자 이런 의견이시고, 자, 저희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로까지 좀 살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한 말씀씩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준 차장님. 네, 일단 이제 주말 얘기만 하는데 진짜 이제 하루는 지났으니까 이제 그렇죠. 4일 남았잖아요. 네. 네,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주말을 보면서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뉴스를 조금 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에 저도
이 방송 때문에 보는 거지 이 방송이 없었으면은 저는 진짜 TV도 선 뽑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진짜 핸드폰도 자연인으로. 에어 그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뉴스 조금 멀리하시고 되도록 좋은 것만 보시면서 네,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우 트레이더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두 번째로 나와가지고 아직도 긴장하고 있긴 한데 네.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에 준 차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이런 상황일수록 좋은 생각들 많이 하고 건강하게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이게 장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또 안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장을 기다렸다가 좋은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상황 참 안 좋은데요. 조금 더 좋은 상황을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Here we are, don't turn away now. We are the warrior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